없어야 되겠다.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그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?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죠. 그래서 제가 국무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또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줄어들긴 했고 이 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나 중국 그 국민들이 많이 또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혐중 혐한을 조장하거나 또 선동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. 중국 측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. 대한민국이 혐중 선동을 하는 뭔가 근거 비슷한 거 이런 게 좀 최소화돼야 된다. 증표가 필요하다. 그게 소위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같은 거다. 제가 이런 지적을 했죠. 그래서 그게 내가 보기도 사실인데 한국 영화 잘 안 틀고 한국 공연 잘 못하게 하고 실제 현장에는 그러니까 뭐 국가 정책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된다. 근거가 된다. 아까 근거 없는 불필요한 이런 얘기했지만 근거가 있지 않냐 그런 거는 그런 걸 그래서 신속하게 좀 해소되는 걸 보여줘야 된다. 그리고 한중 관계가 서로 협력적이고 우호적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팬더 좋아하는데 저 광주에 우치동물원이라고 국가 제2동물원이 있대요. 국가동물원이 있는데 그 제2동물원이 있답니다. 그래서 저 지방에 국가동물원이니까 광주 우치동물원에 팬더나 한 쌍 보내주면 어떻겠냐. 그럼 뭐 실무 협의를 한번 해보기로 해서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좀 필요하다. 그래서 혐중 혐한 정서 문제는 이제 각 국가 차원에서 좀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또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앞으로 실제로 진척이 좀 될 겁니다. 제가 이 점도 이제 중국 측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한 악감정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.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국민들한테. 근데 이게 이제 좀 방향이 전환이 됐어요. 작년 아마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여론조사상으로 중국에 대한 국가 인식이 개선이 됐어요. 중국 국민들에 대한 그 인식도 많이 또 개선됐다고 합니다. 다행스럽죠. 이제 방향을 좀 바꿨으니까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좀 가속도를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. 여기 좀 안간 또 저쪽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님. 네. 예,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. 그 한중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감대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매년 회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상무장관 회의 정례와 군 소통도 복원하기로 했는데 사드 이후 끊어진 한중 소통 채널 복원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더 강화해야 할 한중 협력 채널은 어떤 분야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정상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뭐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고 다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. 꼭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.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.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올해 에이펙 때문에 제가 중국을 가면 또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죠. 따로 양자회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
그러면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제 시 주석이 이제 와야 되는 거죠. 근데 아마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그 일정이라고 하는 게. 그럼 우리는 또 그런 거 따지잖아요.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고 막 그래야지.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가 가겠다고. 그래서 자주 오라고 하시더군요. 자주 연락하고, 자주 방문하면 좋겠다. 좀 그 얘기는 어렵게 아주 표현을 했습니다. 좀 말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좀 꼭 뭐, 왔다 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? 그런 얘기해서 제가 편할 때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해도 된다.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한번 직접 만날 생각입니다. 고위급 대화도 계속 이제 확대해야죠. 다른 분야는 뭐 외교 분야든 통상 분야, 산업 분야 또는 학술 분야, 뭐 지방정부 차원 뭐 이런 거 있는데 정당 간 대화도 좀 실제로 하자는 얘기를 했고 또 필요하면 군사 분야 이 분야도 좀 대화 격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얘기도 했죠. 대화도 대화인데 실질적인 협력을 좀 하자. 특히 이제 수색 구조 합동 훈련 같은 건 좀 필요하거든요. 서해상에서. 이게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경계 지점에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잖아요. 그럴 경우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 구조는 할 수 있게 평소에 좀 훈련해 놓는 게 좋겠다. 인도적 차원에서. 그 얘기는 답을 못 들었어요.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각 분야에 또 각 급별로 대화를 좀 확대하자는 입장이고 중국 측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었습니다. 최대한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. 네. 네, 다음 질문은 좀 뒤쪽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. 제가 이제 잘 안 손이 보이기. 왜 이리 많습니까? 네, 제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짚겠습니다. 빨리빨리 하세요 그냥. 네, 한재영 기자님. 다음에 저 뒤쪽으로 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가능하면 여성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너무 비중이 안 맞아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. 그 중국 정부가 어제 일본으로 향하는 이중용도 물자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.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최근 이제 대만 관련 발언을 이제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지정학적 기반의 정치 갈등이 이제 경제 통상 영역으로 좀 확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나라도 연관이 간접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. 중국의 이번 조치를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중일 간의 갈등을 대통령께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하실, 또 특히 이제 경제 통상 영역에 있어서 갈등을 중재하실 또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어른들도 뭔가 실제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 끼어들면은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는데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, 또 실효적일 때, 의미 있을 때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.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자, 때가 되면 또 상황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. 수출 통제 관련된 보도는 저도 어제 봤는데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또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죠. 또 한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 그 안타까운 역사 때문에 우려도 많지요.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?
그래서 이